안녕하십니까. 인생치과이자 평생치과 마린형의 김봉경입니다. 이번 편은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신대요. 내가 이 원장님한테 오랫동안 받았는데 이번에 옮겨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옮기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첫 번째는 좀 슬픈 얘기지만 원장님이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치과가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직원이 불친절하다든지, 그럼 네 번째는 거기 병원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치과를 옮기는 현상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유독 치과 같은 경우는 좀 멀더라도 내가 예전에 그 치과에서 교정을 했다든지, 그래서 치과를 옮긴다는 것 자체를 가장 뭔가 어려워하고 좀 큰 결심을 가지고 옮기신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는 꼭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 다른 지역에 사시더라도 좋은 치과, 평생치과, 거주하는 그 주위의 치과에서 평생치과를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 바뀌지 않는 치과. 자, 여기서 말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치료 계획에 계속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변경될 때마다 의료비에 가중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먼저 환자분께 숙지를 드리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치과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책임지는 치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신경치료하고 씌웠다. 근데 신경치료하고 씌웠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에 대한 가능성을 의사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경치료의 실패다. 그러면은 환자분의 잘못이 있을까요? 환자분의 잘못이 없죠.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했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한 1년 6개월 정도 뒤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오셨다. 아무리 CT를 판독을 해봤는데 이거는 재신경치료해서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 임플란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크라운 했던 비용과 임플란트 비용을 중복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환자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나겠죠. 그거는 뭔가 진료비의 부담이나 그 피해를 병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치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했던 비용을 전액 차감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신경치료하고 씌웠던 비용을 당연히 임플란트 비용에서 빼드린다든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병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진 치과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근데 이게 책임지는 치과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사무장 치과 이런 거 안 된다. 모든 권한이 대표 원장한테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저한테 원장님, 이 환자분이 1년 6개월 전에 신경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했는데 치아가 아파서 오셨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럼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 저희가 손댄 치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전부 다 책임지는 치과. 책임지는 치과가 평생치과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친절한 치과죠. 친절한 치과. 친절한 치과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환자분들한테 의사소통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뭐 묻고 대답하고,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보호자들한테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저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환자분들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친절한 치과, 그 중에서 의사의 역할은 첫 번째 이게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한 번씩 뭐 수술을 한다든지 진료 볼 때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스태프들이 환자분들한테 응대하는 모습이 나라면은 이거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꼭 스텝 선생님들한테 꼭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친절함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지 환자분들이 좀 덜 아프게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스텝 선생님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데, 원장님도 환자분들이 많이 보지만 그 외쪽으로 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뭐 예약을 잡는다든지 환자분들이 이동하는 동선에서 의사를 마주치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스텝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치과를 고르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친절한 치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료 비용을 완납, 돈을 한 번에 치료할 때 다 원하는 치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납을 요구하지 않는 치과, 이것도 마찬가지 사무장 치과랑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완납을 요구하는 치과의 특징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의사는 돈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 상담실장이 와가지고 어머니 1,000만 원인데 오늘 완납하시면 10% 빼드릴게요. 그 이미 원래 10% 빼일 거예요 원래. 근데 영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치과가 뭐가 많냐? 매출에 대한 압박이 많은 치과가 있어.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 목요일에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신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다가 그게 버티다가 통 브릿지가 다 빠져버려요. 환자분이 이제 상담을 했죠. 치료는 진행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퇴직금을 받으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겠다. 내가 지금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냐. 일단 치료를 받자. 돈은 나중에 받겠다. 환자분도 의사를 믿어주니까 병원도 환자를 믿어야죠. 그래서 그날 바로 임플란트 전부 다 심었어요. 왜냐하면 2달만큼 그동안 치료가 늦어지면 어머니가 이제 식사하기가 2달만큼 더 늦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환자분들의 주머니 사정, 경제 여건에 맞춰가지고 나눠서 받더라도 꼭 우리는 치료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로 완납을 요구하지 않는 치과가 양심치과가 아마 많을 거고, 완납을 요구하는 치과는 사무장 치과가 많다. 아니 어제 근데 진짜로 환자분이 치료받고 돈 안 내시고 그냥 잠수 타시면 어떡해요? 일단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마도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치료를 받고 치료한 내용이라든지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환자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거다, 뭐 처벌이 된다든지 뭐 소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치료비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완납을 요구하는 치과는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병원이 문 닫으면 어떡해. 뉴스 한 번씩 보시면은 강남 먹튀 치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치과는 피하시는 게 좋다. 5번째, 마지막, 신뢰할 수 있는 치과.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치과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치과. 그래서 오늘은 평생 치과를 고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들도 제대로 좀 좋은 치과를 만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꾸준히 이렇게 치과를 다니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가 쌓여야지 병원도 환자분들한테 좋은 진료를 보답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이제 추적 조사, 추적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환자 구강에 대해서 원장님들도 충분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치과를 잘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치과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좋고, 그래서 치과는 뭐다? 평생 치과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치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까지 가니까 수명이 늘어간 만큼 평생 치과도 잘 고르시고 항상 건강하게 치과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평생 치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다음 일타강사에서 3편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치과 마리영이었습니다. 안녕.